안녕하세요. 오늘은 빚 때문에 정말 막막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법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실제 과정을 아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건 단순히 어떤 금융 절차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.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. 자,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파격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. 빚의 17%만 갚고 합법적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한다.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? 언뜻 들으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놀라운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이분의 재정적 어려움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, 바로 사업 실패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분이 짊어진 빚은 총 2,997만 7,329원. 와, 원금만 거의 3천만 원에 가깝죠. 그야말로 한 사람의 어깨를 그냥 짓누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겁니다. 실제 자료에 나온 이 비유가 당시 신청인의 막막한 심정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럼 대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었을까요? 개인회생의 핵심은 바로 매달 얼마를 갚을 거냐, 즉 월 상환액을 정하는 건데요. 이 계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공식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. 그 공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. 계산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논리적이에요. 먼저 1단계, 한 달에 버는 모든 돈을 합칩니다. 그리고 2단계, 거기서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, 그러니까 생계비를 빼요. 그렇게 해서 남은 돈, 바로 그게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. 이분의 소득 구조를 한번 보니까요. 춘성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일해서 버는 돈 120만 원, 그리고 나라에서 받는 기초연금 34만 원이 전부였어요.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달 총소득은 154만 원으로 계상된 거죠. 여기서 개인 회생의 정말 중요한 원칙이 드러납니다. 총 소득 15만 4천 원이 전부 빚 갚는 데 쓰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중에 대부분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로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요. 그 나머지 아주 작은 부분만 빚을 갚게 되는 구조인 거죠. 그렇게 생계비를 빼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월 상환액이 바로 이 14만 원입니다. 법에서는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실제로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라는 뜻이죠. 이 가용소득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. 우리가 월급 받으면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이런 필수 경비를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잖아요. 그거랑 똑같아요. 생계비를 쓰고 남은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니, 채무자 사정은 알겠는데 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. 그래서 법은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. 그 안전장치가 뭐냐? 바로 청산가치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공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.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재산을 지금 당장 싹 다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얼마가 될까 하는 그 총 가치를 의미합니다. 이 심청인의 재산을 한번 살펴보니까요. 생계수단인 2017년식 트럭 한 대, 그리고 정말 소액의 보험예약금이 전부였습니다. 최소한의 주거 유지를 위한 보증금은 또 법적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재산에서 제외됐고요. 즉, 이분의 청산 가치는 사실 매우 낮았던 거죠. 바로 이 저울이 그 공정성의 원칙을 딱 보여줍니다. 왼쪽, 그러니까 현재 가진 재산을 다 파는 것보다 오른쪽, 즉 3년간 성실히 갚아나갈 돈의 총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. 이 신청인의 경우 갚을 돈이 재산 가치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 법적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이 비유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죠.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요. 이 사람이 그냥 파산해서 재산을 다 나눠 걷는 것보다 개인 회생을 통해서 3년 동안 꾸준히 돈을 받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. 이것이 바로 이 제도의 공정성입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인 상환 여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? 이 모든 과정은 딱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됩니다. 계획은 2025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.
3년 동안 매달 27일에 약속된 금액을 성실하게 갚아나가서 2028년 9월에 마침내 이 긴 여정을 마치게 되는 거죠. 이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끈기와 성실함이 필요한 마라톤인 셈입니다. 이 긴 상환 기간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기보다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. 그 만기금은 바로 재정적 자유입니다. 그렇다면 36개월간의 이 성실한 마라톤 끝에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?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을 공개하겠습니다. 이 원그래프가 모든 결과를 보여줍니다. 원래 갚아야 했던 원금 중에서 실제로 갚은 돈은 단 17%에 불과합니다. 그럼 나머지 83%의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냐고요? 모두 법적으로 소멸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이 숫자를 보시죠. 17%. 거의 3천만 원에 달했던 빚의 원금 중에서 5분의 1도 채 갚지 않은 셈입니다. 정말 놀라운 결과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. 그동안 쌓였던 이자 100만 8,680원. 이 돈은 단 1원도 갚지 않고 전액 면제받았다는 사실입니다.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3년 동안 성실하게 약 500만 원을 갚음으로써 남은 약 2,500만 원의 빚을 합법적으로 소멸시키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. 빚의 83%를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은요, 단순히 한 사람을 구제하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실패한 이에게 재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?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